안녕하세요. 전주시의회 미디어홍보팀 양창근입니다. 많은 비가 내렸는데 아직까지 비는 그칠 생각 없이 지역을 옮겨가며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당분간 비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하니 비 피해 없도록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7월 의정뉴스 시작합니다. 전주시의회는 7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제403회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전주시의회 인사청문 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9명의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시정에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 2항의 규정에 따른 전주시의회 인사청문위원회 구성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원 운영위원장은 앞으로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 능력 등을 검증하는 절차가 좀 더 견고해질 것이라며 지방의회가 가진 본연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40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이루어진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는 지난 4일 전주 세계 시니어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개최를 앞두고 시설 개선 공사 중인 화산체육관을 찾아 각종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의원들은 운동용 매트, 샤워실 등 개선 공사가 완료된 곳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명 등 설계 중인 시설의 진행 상황 등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세계 시니어 배드민턴 대회는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주최하는 최고 등급의 대회로 오는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세계 30여 개국 3천여 명의 시니어 배드민턴인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송영진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많은 배드민턴인들이 전주를 찾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해 나감으로써 더욱 발전하는 전주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위원회는 임시회 기간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또한 집행부 각 소관부서에 대해 업무 보고를 청취하며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 토론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정성길 위원장은 지역사회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으며 아울러 주요 업무 보고에서는 올해 추진되어 온 여러 정책 사업 등을 꼼꼼히 파악하여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당부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임시회 기간 중 전주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또한 집행부 각 소관부서에 대해 업무 보고를 청취하며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주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지원 조례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위해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남숙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아동은 물론 발달장애인의 실종 발생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모든 시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임시회 기간 중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경 청취안을 비롯한 4건의 의경 청취안을 모두 포함하여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또한 광역도시 기반 조성실을 비롯한 집행부 소관부서 업무 보고를 청취하며 사업 방향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선전 위원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시민 건강과 차량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할 2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라며 조례 개정 외에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업무 보고 면에서는 부서장님들이 직접 사업을 꼼꼼히 챙기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주시의회가 필리핀 마닐라 시의회와 우호 협력 증진에 나섰습니다. 유펜코 라이문도 레에스 의원 등 마닐라 시의원 6명이 19일 전주시의회를 방문, 간담회를 갖고 문화교류와 의회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현재 조성 중인 마닐라 코리아타운에 대한 협력 방안 및 문화유산과
전통 보존을 위한 양 도시의 활동 공유에 대한 의견도 나눴습니다. 간담회를 마친 마닐라 시의회 대표단은 전주시청 책기둥 도서관과 한옥마을을 둘러보며 전주시 문화관광 정책을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마닐라 시의회와 다양한 의견 공유를 통해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증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의회가 지난 20일 공무 국외 출장 성과 공유와 함께 시민과 시정 적용 방향을 찾는 대시민 보고회를 전주 사회혁신센터에서 열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출장에 참여한 의원들의 정책 제언이 있었는데요. 스크린 산업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송영진 의원이 도서관 공간 구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는 정성길 의원이 정책을 발제했으며 지역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액티비티 다양화 전략을 주제로 신유정 의원이 생태 관광과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등산 및 걷기 코스 개발에 대해 전윤미 의원이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주제로는 박형배 의원이 전주시에 나아갈 방향을 각각 제안했습니다. 시민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무국의 출장 필요성은 동감하나 명확한 목적이 없으며 외유성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송영진 연수단장은 이번 대시민 보고회를 계기로 의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공유해서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인 지방의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의 행정복지문화 거점인 전주시 혁신동 주민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1일 혁신동 주민센터 신청사에서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지역구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동 주민센터 여는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곳은 부지 면적 2,714제곱미터,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의 연면적 3,363제곱미터의 규모로 지어졌으며 지난달 만성지구가 혁신동에 편입되면서 3만 5천여 명으로 늘어난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편리한 행정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건물 1층은 지역 주민에게 각종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실과 복지상담실, 주민휴게실이 들어섰으며 2층부터 4층까지는 혁신도시 주민들의 여가보다 생활 영위를 위한 공간인 강당과 회의실,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등 7개실을 갖추었습니다. 이기동 의장은 혁신동 주민센터가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갖추고 새롭게 운영을 시작하는 만큼 더욱 친절하고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 의회가 25일 전주도시혁신센터 다울마당에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관련 3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와 양영환 의원, 오내정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전주시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합리적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은 추진 경위 발표를 맡았고 각 토론자의 지난 논의에 대한 종합요약에 이어 김인순 공간사회가의 뉴 노멀 시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도시계획 주제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종합토론에서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인 진정교수를 좌장으로 김남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인순 공간사회가, 박정원 도시계획기술사, 배이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 조영수 전라북도 건축사회 법제위원장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양영환, 오내정 의원은 지난 토론회에 이어 전주시 도시의 미래를 그려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면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약속했고,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은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조례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7월 전주시의회 의정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위가 절정으로 치닫는 요즘 건강 잘 챙기셔서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